안녕하십니까.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6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9장의 키워드를 경적상호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경적이란 적군을 가볍게 여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반드시 내가 상하게 된다, 내가 죽게 된다. 적을 가볍게 여기면 내가 죽게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요 안에 있는 본 뜻은 본문 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글자를 액면 그대로 해석할 때는 내가 죽는다, 내가 상한다인데 본문에서는 나의 보배를 잃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적상호에 대한 온전한 해석은 본문에 있으니까요. 왜 그러면 49장의 키워드를 경적상호라고 정하게 되었는지 본문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병의 유언하니, 용병술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으니 이런 뜻이죠. 제왕이 전쟁을 일으키는 데는 전쟁을 일으켜서 병력을 사용하는 데 관련된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왕 앞으로 이 덕 있는 제왕은 이러한 어떤 용병술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제왕학적인 그런 용병술이 되겠습니다. 오불강 위주의 위객하고 이런 뜻이죠. 하고 나는 이 말이죠. 나는 감히 나는 구태여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지 않고 위객 전쟁을 당하는 그런 객체가 된다,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전쟁 이루는 주체자가 주동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일으킴 당하는 그런 어떤 상대자 또는 손님 또는 객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왕이 되어서는 백성의 생명을 우선시하고 백성의 어떤 삶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제왕이 되어서 자기 나라 백성의 어떤 그 젊은이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마찬가지로 전쟁하는 상대방 나라의 생명들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임금의 입장에서는 전쟁하는 당사자 양국의 어떤 그런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또는 주체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그런 용병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감진촌 이 퇴척한다 하니 마찬가지로 감히 또는 구태여 한치 앞으로 진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자 밖으로 물러난다라고 한다. 제왕의 용병술은 이와 같이 백성들의 생명을, 백성들의 목숨을 중히 여기는 그런 인의의 정치를 한다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어질인자 또는 요거는 노자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애로울 자자, 자비로울 자자하고 똑같습니다. 공자님은 인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노자님은 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또한
대의 명분이 없이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어떠한 전쟁을 일으킬 명분도 없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거는 임금으로서의 어떤 자질이 임금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임금이 될 만한 제목은 이와 같이 인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감히 구태여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 세력, 주동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전쟁을 당하는 그런 객체가 되어야 돼요. 또한 남의 땅에 다른 나라, 이웃 나라의 남의 땅의 나라가 비옥하다고 해서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려고 한치 전진하는 진격하는 그런 전쟁을 감히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한자나 물러나는 전쟁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어떤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득이하게 상대방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갖고 이웃나라가 전쟁을 일으켜갖고 전쟁을 당하는 그런 객체가 될지언정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주동자가 또는 주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노자림이 말씀하는 그런 용병술이죠. 전쟁 어떻게 하면 군대 서는 법. 어쨌든 노자님은 이 69장에서 절대로 먼저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인의의 무의자연의 정치 또는 인의의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8장에 지금 69장인 68장에 부쟁지득 다투지 않는 부쟁의 덕이다. 다투지 않는 전쟁하지 않는 덕을 가져야 된다. 제왕은 이 천하의 제왕이 될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덕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된다. 밑바탕에 이 부쟁지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덕이 없으면 제후에 자격이 없다라고 노자님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위, 행무행하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이것은 이와 같이 이른다. 시위, 이를 일러 행무행하고 즉 나아가되 나아감이 없고 이렇게 이제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요거는 군사적 용어로 쓰면은 행군을 하되 행군함이 없고 행군한다는 것은 행군 훈련을 한다는 거죠. 행군 훈련을 하되 그 행군 훈련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행군 훈련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이 물리친다 이런 뜻이고 또는 소매를 걷어붙인다 이런 뜻도 됩니다. 양무비하고 팔 소매를 걷어 올려 훈련하되 무비 선제 공격하는 전쟁을 일으켜서 선제 공격하는 그런 팔이 없고 여기서 이 팔이 없다는 것은 이 팔은 훈련을 뜻하는 거죠. 팔 걷어붙여갖고 매일같이 훈련한다는 거죠. 방어 훈련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군인들이 항상 이렇게 어떻게 작전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술 훈련하고 또는 방어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미국과 팀 스피릿 훈련을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만약을 대비해서 반드시 소매를 걷어 올려가지고 그런 방어 훈련을 하되 무비 그 훈련이 어떤 선제 공격 훈련은 아니라는 거야. 선제 공격 훈련은 없다. 이 팔이 없다는 것은 선제 공격에 먼저 공격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어떤 훈련은 없다는 거죠. 그런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 집무병하고
병기를 잡되 병력이 없다. 막 이런 액면 그대로 있는데 이 병기를 잡고 전술훈련을 하되 또는 진법 훈련을 하되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병력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 어떻게 전법을 가지고 어떤 전술을 가지고 적을 상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집무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병기를 잡고 전술훈련 또는 진법훈련을 하되 먼저 전쟁을 일으킬 병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잉무적이라 하니라 이 말이에요. 잉은 적을 쳐부순다. 적을 쳐부술 그런 필승의 사기가 충천하되 무적 먼저 대적하여 이때는 이 적자는 대적한다. 먼저 대적하여 싸움을 걸 일이 없다라고 한다. 그런 뜻이 불감 위주의 위계 또는 불감 진촌이 퇴척을 요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석한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먼저 전쟁을 일으켜서 생명을 살상하는 그런 주체자가 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부득이하게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백성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할 때는 부득이하게 이런 전쟁을 당하게 되는 그런 객체가 될 뿐이다. 그때는 반드시 싸움을 공격을 해야죠. 왜 우리 자국의 어떤 백성의 목숨을 살리고 또는 자국의 군대 젊은이들의 어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때는 전쟁의 필승의 어떤 전략을 꾸며서 반드시 전쟁에 승리해야죠. 전쟁에 승리를 해야만이 일단 팔은 안으로 굽는 거니까요. 자기 나라의 백성을 우선시하는 그런 어떤 전략 전술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화막대의 경적이니 재앙이라는 것은 재앙학자죠. 막대 적을 가볍게 여기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을 막자 없다는 화막대의 경적이니 결코 적을 가볍게 봐서 적의 나라 상대 적군의 나라를 가볍게 보아서는 적의 어떤 그런 병력을 또는 적의 어떤 병력 규모 또는 적군의 군대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감 하나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용맹하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용맹하다고 해서 자기는 전략 전술이 뛰어나고 자기가 지략가라고 해서 적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재앙이 있게 된다. 결코 적을 깔보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경적이면 적을 가볍게 여기면 적을 깔보면 이 말이죠. 기상오본이라 거의 나의 보배를 잃게 된다. 상실하게 된다. 이 말이죠. 적을 깔보게 되면 나의 보배는 내 생명이죠. 제일 큰 보배는 나의 보배는 내 생명을 잃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의 보배는 이 제왕의 입장에서는 나의 보배는 자기 나라 백성의 어떤 생명이죠. 백성의 생명을 잃게 된다. 또는 자기는 자기 임금의 지위를 잃게 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로 항병상가에 애자 성의니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므로 상대방 병력에 맞서서 자기 나라의 어떤 그런 자기 나라를 침범해서 자기 나라 백성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적군의 병력에 항거해서 서로 이때는 더할 같자 여기 더할 같자 여기는 칠 같다 서로 공격한다. 서로 간에
간에 이 상대방 병력에 맞서서 서로 공격하여 싸움에 있어서는 애자가 성의니라. 그 자기 생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아깝게 여기는, 사랑하는 어진 마음, 자기 병사를 사랑해서 자기 병사의, 자기 나라 아군의 병사의 생명 중에 한 사람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어떤 애잔한 마음, 그런 어떤 뭐랄까요, 이때는 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백성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뜻도 되고요. 또는 자비로울 자자, 자애로운 마음, 어진 마음이죠. 유교적으로 하면 이 어진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생명을 가엾게 여기고 생명을 아끼는 마음을 가진, 생명을 사랑하는, 자국의 백성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한다. 자기 병사 하나하나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서 아껴서 반드시 자신의 어떤 병사가, 아군의 병사가 생명을 죽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어떤 전술을 구사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병사가 자기 부하가 죽는 그런 전술을 펼치면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를 인을 이 69장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이거를 무조건 서로 전쟁에서 싸울 때 어질게 인이 어질고 막 이렇게 당당하고 정의로운 것 이것만 너무 주창하다 보면은 전쟁에 지고 또 자기 병사의 백성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임전부터 싸움에 우리나라에 그런 원광대더라 합니까? 화랑오개 뭐 여러 가지 임전부터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난 게 없다. 반드시 이렇게 너무 임의를 주창하다 보면은 자기 나라 백성을 전부 다 잃게 된다. 옛날에 춘추시대, 중국 춘추시대에 이 송나라, 주나라가 전부 다 원래는 그 은나라가 있었고, 은나라가 있었는데, 은나라가 이제, 나라가 이제 저거 되고, 멸망하고 주나라가 이제, 됐는데, 주나라도 이제 쇠퇴해가지고, 노자님이 이렇게 한국관을 나오면서 주나라가 이제 거의 멸망할 지경이 되고, 나라가 제대로 이렇게 망조가 되니까 한국관을 빠져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주나라 말기, 주나라가 이제 거의 죽고 됐으니, 주나라 이후에는 그냥 춘추 정국시대가 돼요. 춘추시대에, 송나라 양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이 송나라 양공도 굉장히 인의를 주창하는 사람입니다. 이 인과 의를, 대의정부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양반은 69장에 이 구절밖에 몰랐는가 봐요. 이거는 전쟁하기 전의 상황이죠. 감히 구태여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되지 마라.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이도 마찬가지죠. 먼저 한치 남의 나라 땅에 대한 확심을 가져서 한치 전진하는, 한치 진격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를 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장 물러나라요. 한치 전진하는 그런 어떤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심보는 인의가 없는 거예요. 인의가 상실된 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의 목숨을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상대방 나라의 백성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서 무조건 무력으로 침범해서 뺏으면 그뿐이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제왕으로서의 부정의 덕을 노자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정의 덕을 갖추지 못한 제왕이 될 것이다. 그거는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패자의 제왕이고, 노자님은 패자의 왕도 정치에 쉽게 이야기하면 왕도 정치의 제왕을 꿈꾸셨는 것 같아요. 패도 정치의 제왕보다는. 근데 이야기를 좀 옆으로 가요. 여기서 일단은 그렇지만 전쟁하기 전에는 이런 어떤 전쟁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되지 않았는데 전쟁을 당하게 됐어요. 이웃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전쟁하게 되었을 때는 이 인의를 너무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송나라, 춘추시대 송나라 양공이라는 양반이 초나라를 초나라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양공의 그 장군이 사마가 있었는데 이제 두 나라가 싸우게 됐는데 초나라 군사가 훨씬 송나라보다는 이 병력 차이가 좀 나섰는가 봐요. 나가지고 송나라 양공의 밑에서 전체적인 사령관이 이제 초나라가 이제 초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그 쳐들어올 때 보통 이 야밤을 틈타가지고 이렇게 강을 건너오는데 대낮에 막 이렇게 건너오니까 양공에게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송나라가 저렇게 밝은 대낮에 저렇게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즉 송나라를 얕봐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병력이 적고 자기 나라보다 훨씬 적어서 우리나라를 손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 강을 저렇게 대낮에 강을 건너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송나라 이제 임금이죠. 저 병사들이 절반 정도 건너왔을 때 공격해야 된다. 우리가 저 병력도 딸리고 하기 때문에 저 강을 절반 정도 건너면 그때 공격하면 우리 정군이 공격하게 되면은 초나라의 저 전군의 한 절반은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공격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송나라가 어찌 그럴 수야 있나. 자기는 나는 인의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상대방은 아직까지 이 진토 서로 간에 정정당당하게 싸워갖고 이겨야 그게 군자답지 말이지. 상대방은 진영도 갖추지 않고 말이지. 전쟁할 준비도 안 되고 지금 강을 건너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공격하면은 만세토로 내가 인의가 없다고 내가 지탄을 받지 않겠는가? 나는 공격할 수 없다. 이렇게 답답한 이야기를 했는가? 그러니까 장군이 막 혀를 끌끌 찼죠. 이러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전쟁하기 전의 상황이고, 전쟁이 일어났으면은 자기 나라 백성의 생명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고, 자기 나라 군사들의, 병사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송나라 군대가 초나라 군대보다 병력 수가 적어요. 적으면은 그 장군의 말이 맞다 말입니다. 근데 이 송나라 양공이라는 양반은 인의를 주창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싸워야지. 그럴 수는 없다 하고,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게 이제, 그래가지고 강을 거의 이제, 초나라 군사가 강을 다 건넜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영을 갖추기 전에 또 한 번 더 장군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때라도 공격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은 아직까지 이 진영을 갖추지 못하고 이제 금방 강을 건너온 상태라 막 지금 혼란할 때 이때 공격해야 우리가 승산이 있습니다 하니까 또 송나라 양공이 그럴 수야 있나. 정정당당하게 건너와가지고 상대방도 또한 진을 딱 이렇게 진영을 구축한 상태고 나도 진영을 구축한 상태에서 서로 싸워서 이겨야 그것이 제대로 된 인의가 의롭다 할 것이지. 그러지 못하고 상대방이 그야말로 이렇게 뭔가 집법이 갖춰지지 않고 상대방이 채 준비도 안 된 채 공격하게 되면은 두고두고 자기는 우스거리 된다. 인의가 없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공격
못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또 할 말이 없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초나라 군사가 완전하게 강을 다 건너와가지고 육지에서 딱 진영을 구축하고 송나라하고 싸웠는데 그야말로 송나라 양공의 바람대로 싸우니까 병력이 상대가 안 되니까 이 싸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송나라 양공도 허벅지에 화살을 맞고 상처를 입고 장군하고 사령관하고 똑같이 송나라 궁궐로 송나라 궁궐로 퇴각을 했습니다. 퇴각하니까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궁궐로 찾아와 가지고 우리 아들 살려내나 우리 하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장군의 말을 듣지 않고 사령관을 듣지 않아 가지고 말이지 우리 금쪽 같은 우리 아들의 생명을 앗아갔느냐고 이제 원망이 자자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 송나라 양국은 정신을 못 차리고 나는 정정당당하게 싸웠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송나라 양공도 이 허벅지의 그 상처 때문에 상처가 완치되지 못하고 결국은 양공도 죽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역사에 송양의 인이다 해가지고 송나라 양공의 인이다 해가지고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와 같은 여기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의 그 백성의 어떤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애자가 이기는 건데 송나라 양공처럼 이미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이 애자성의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이순신 장군은 반드시 이기는 장소에서 우리나라 아군의 조선의 수군이 이길 수 있는 조선의 병사들이 이순신 장군의 병사 부하들이 생명이 한 명도 안 잃고 이길 수 있는 전장에서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인명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전쟁을 싸워서 이긴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애자성의가 되는 것인데 송나라 양공처럼 이렇게 어설프게 인의를 주창하다 보면은 자기도 죽고 자기 나라 백성들도 죽고 또는 자기 아까운 부하들도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군주가 되는 겁니다. 노자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서 전쟁의 주동자가 되지 말고 전진하지 말고 후퇴하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가급적이면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내 땅이 척박하고 상대방 나라 땅이 비옥하다고 해서 한치 앞을 전진해서 공격해서 전진하지 말아라. 전쟁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지만 일단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필승의 전략을 해서 반드시 아국에 자기 나라의 백성의 생명을 살리고 자기 군대의 어떤 병사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살려야 된다. 애자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아끼고 사랑해야만이 반드시 전쟁에 이길 수가 있다. 백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자도덕경 69장 정적상호입니다. 반드시 적을 가볍게 여기면 나의 보배를 잃게 된다.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백성, 여러분의 임금이라면 여러분이 나라를 다스리는 백성의 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69장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